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무궁화들은 참 종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아주 다양하죠. 다양해서 무궁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무궁화의 이름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무궁화를 5가지 종류로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이렇게 백단심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홍단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청단심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달계. 이렇게 꽃의 색깔이 흰색이냐 아니면 청색이냐, 청색이기 때문에 청단심이고, 이게 붉은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단심이고, 그리고 백단심계는 흰색이지만은 꽃 속에 빨간 단심이 들어있다 해서 백단심계라고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서 시작을 하면은 무궁화는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아욱과의 무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궁화라고 하면 무궁화꽃 못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화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죠. 없는데 문제는 무궁화 꽃이 피어 있는데 가보면은 무궁화 꽃들이 다 다릅니다. 이쪽 무궁화는 겹으로 피고, 이거는 노란색으로 피고, 이거는 파란색으로 피고, 이건 흰색으로 피고, 꽃들이 가지각색으로 다양한 꽃을 피는데 그걸 모두 다 무궁화라고 하다가 보니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무식한 거야? 왜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꽃인데 왜 무식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무궁화를 품종별로 구별하는 품종 분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종류를 사람들이 이름을 모두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모두 다 머릿속에 넣는 것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250여 종이나 되는 무궁화를 이것을 꽃잎의 색깔, 흰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색깔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꽃잎 속에 들어있는 단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단심의 유무에 따라서 이 무궁화 250여 종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계통으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꽃이 피는 백단심계, 붉은 꽃이 피는 홍단심계, 또 푸른색 꽃이 피는 청단심계, 그리고 순수한 흰색 꽃이 피어서 우리 배달의 민족을 연상시킨다 해서 배달계. 우리는 요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배민이라고 음식 시켜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무궁화에 바로 이 배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달계라고 하는 이거 아주 특이하고 예쁜 아사달계로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일단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궁화의 단심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궁화의 종류가 아주 많지만은, 그래서 전부 다 무궁화라고 하기는 하는데 무궁화라고 하는 학명 뒤에 반드시 이렇게 품종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없는 단순한 무궁화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기본종이 되는 무궁화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만 무궁화의 이렇게 품종명, 단심,
이렇게 한자로는 단심이라고 쓰는데 요 단자는 우리 붉다는 빨갛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간 심자는 가운데라는 뜻이죠. 가운데가 빨갛다. 그래서 이걸 단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심은 꽃이 피어 있으면은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것이 기본이죠. 이렇게 5개의 꽃잎이 있는데 꽃잎의 아래쪽에 보면 이런 아주 예쁜 빨간색의 이러한 여인들의 속눈썹 같은 그런 아주 예쁜 이러한 빨간색의 요것이 보이는데 요것을 우리들은 붉을 단자, 붉다고 하는 단자를 쓰고 가운데라는 심자를 써서 요것을 단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심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렇게 5개의 단심을 갖고 있다 해서 이 무궁화의 이름이 무궁화 단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단심은 흰색 꽃잎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꽃잎 속에는 이렇게 빨간색의 단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꽃잎이라고 했는데 요거 꽃잎이라고 하면 사실 틀립니다. 사실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꽃잎이라고 했는데 이거 꽃잎이 아니라 꽃뿌리입니다. 꽃뿌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갈래로 갈라지는데 요 무궁화는 꽃뿌리의 아래쪽이 한꺼번에 딱 달라붙어서 통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 조각이 5개가 있는데 아래쪽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단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무궁화 꽃 중에서 단심이라고 하는 이 단심은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영어의 학명도 이렇게 단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무궁화 단심인데 요 꽃이 단심이라고 하는 꽃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궁화 단심인데 요 무궁화의 꽃을 자세히 보면 아까 설명했듯이 요 아래쪽 부분이 꽃잎이라고 하는 아래쪽이 붙어있는 통꽃이면서 그 아래쪽에는 꽃받침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 요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꽃받침이 있는데 그 꽃받침을 다시 싸고 있는 이러한 꽃받침을 덧붙여서 있다 해서 덧꽃받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덧꽃받침을 한자로는 부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덧꽃받침이 약간 긴 편에 속하죠. 긴 편에 속하는 덧꽃받침이 이렇게 5개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게 진짜 꽃받침은 이렇게 또 5갈래로 갈라진다. 이것이 바로 무궁화 종류들의 공통적으로 덧꽃받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무궁화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이 무궁화 종류들은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열매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속에 열매의 밑씨가 들어있는 씨앗이 굵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꽃받침 아래에 덧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무궁화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무궁화 종류의 수술을 보면은 이 무궁화 종류들은 이렇게 수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수술대가 하나로 붙어 있는 한몸 수술이다. 이것을 한자로는 단체웅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술을 보면 암술이 이게 하나, 둘, 셋, 넷, 5. 암술머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보이고 여기가 암술대가 요 속에 수술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데 요 수술대 속에 숨어 있는 요
형태를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사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꺼내 보면은 요 수술대는 이렇게 수술대가 긴 거가 있고 이렇게 짧은 수술대가 있는데 이 짧은 수술대는 이 아래쪽에서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술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쭉 달라붙어서 요 끝에까지 요 꽃잎이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다 달라붙어 있게 되는데 요 꽃잎이 있는 이러한 수술대 속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들어있고 요 암술대가 여기 가느다란 암술대가 쭉 올라와서 수술대 속에 숨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수술대는 끝에 5갈래로 갈라지는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술대는 다 붙어 있지만은 수술대 끝 부분은 이렇게 갈라져서 꽃밥이 노란색의 연한 노란색의 꽃밥들을 모두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이러한 수술대가 모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대를 한몸 수술이다. 수술대 전체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한몸 수술이고 한자로는 이렇게 단체 웅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꽃잎도 있고 꽃잎 속에는 속꽃잎이라고 하는 꽃잎이 작은 형태의 속꽃잎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궁화 종류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꽃은 무궁화 단심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무궁화 중에서 이름이 단심인데 요 단심 중에서도 대표적인 꽃이기 때문에 요 백단심계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백이라고 하는 것은 흰 백자죠. 희다. 요 꽃잎이 희다. 아까 꽃잎이라고 안 했는데 요 꽃뿌리 조각인데 꽃뿌리 조각이 흰색이다 해서 백자를 붙여주고 단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의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백단심계는 흰 꽃잎을 가지고 있고 꽃잎이 흰색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단심이 빨간색의 단심이 있는 꽃을 백단심계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무궁화 단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무궁화 단심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꽃 중에 무궁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홍단심계라고 할 때 이 홍이라고 하는 것은 붉을 홍자죠. 그래서 꽃잎이라고 하는 꽃뿌리 조각이 붉은색이 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꽃 가운데는 단심이 들어있고 여기 단심이 들어있고 요게 바로 요게 단심이죠. 요게 단심이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백단심계의 단심하고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백단심계의 단심은 이렇게 요게 여인의 아름다운 속눈썹처럼 이렇게 예쁜 꽃의 단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게 바로 무궁화 단심이죠. 무궁화 단심인데 거기에 비해서 홍단심의 단심을 보면은 그 모양이 단심의 색깔은 같은 붉은색이지만은 요 모양이 조금 더 여기 가면 끝에 가면은 약간 뭉그러졌다. 좀 뭉그러져서 흐릿해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심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색깔이 홍색이다. 그래서 붉은색의 단심을 가지고 있는 꽃 가운데에 단심이 있는 꽃 중에서 꽃잎이 적색 계통이다. 이렇게 붉은색 계통인 거 이러한 꽃을
홍단심계라고 하고 이 꽃의 이름은 무궁화 삼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에 이 홍단심계 꽃이 참 많이도 보이죠. 많이도 보이는 이러한 홍단심 꽃이 있고 홍단심계 꽃이 있고 청단심계 꽃도 있습니다. 이 청단심계 꽃의 대표적인 것이 파랑새라고 하는 이 꽃인데 이 꽃의 색깔이 파란색, 청색이죠. 꽃잎의 색깔이 청색이다. 그래서 여기 꽃잎이라고 했는데 꽃잎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지가 않고 꽃뿌리 조각이 5개가 있는데 5개의 꽃뿌리 조각의 색깔이 청색, 푸를 청자를 쓴 청색이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까 단심이라고 하는 흰 색깔의 단심꽃에 있는 색깔과 마찬가지의 이러한 단심이 들어있는데 이 단심의 색깔이 좀 더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진한 붉은색으로 이러한 꽃 가운데에 단심이 있는 꽃 중에서 꽃잎이 이런 청색을 띈다. 이러한 청색을 띌 때 청자를 붙여서 청단심계라고 하고, 그리고 배달개라고 하는 무궁화꽃이 있는데 이 배달개의 대표적인 것이 무궁화 소월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무궁화 소월은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보았던 꽃들은 모두 단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모두 단심이라는 말이 다 들어갔죠. 그래서 청단심이라고 단심이 들어갔고, 홍단심이라고 해서 단심이 들어갔고, 백단심이라고 해서 단심이 다 들어갔는데 배달개는 단심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빨갛게 보여야 할 단심이 없다. 그래서 단심이 없는 배달개다. 그래서 꽃 가운데 단심이 없다고 하고 꽃의 색깔이 하얀색이다, 흰색이다 하는 이러한 무궁화 소월이 배달개의 대표적인 꽃입니다. 그래서 배달개 꽃도 우리 배달개 꽃 중에서 무궁화 소월도 우리나라에 아주 흔하게 많이 자라고 있는 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월입니다. 소월인데 거기에 더해서 요거 아주 재미있는 꽃이죠. 재미있는 꽃인데 무궁화 아사달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요 무궁화 아사달이라고 하는 꽃은 아주 특이하죠. 특이해서 보면은 꽃의 가운데에 단심이 있기는 있는데 꽃잎에도 붉은색의 무늬가 있다. 그래서 요 단심이 가운데 있는데 요 꽃잎이라고 하는 꽃뿌리 조각, 화관열편이라고 하는 꽃뿌리 조각에도 보면 요 전체가 흰색이 아니고 일부분이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가운데 단심이 있는 곳 중에서 꽃잎에 붉은색의 무늬가 들어있다. 이렇게 붉은색의 무늬가 들어있는 이러한 꽃을 아사달개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사달개의 대표적인 꽃이 무궁화 아사달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꽃은 5 종류로 분류를 해보면 아주 쉽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달은 여기에 꽃잎이라고 하는 꽃뿌리 조각에 붉은색의 무늬가 들어있고, 배달개는 배달의 민족은 바로 하얀 색깔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흰색 옷을 무척 즐겨해 입었는데 우리 배달의 민족들은 여기에 단심이 없다. 화려한 단심을 빼버린 흰색의 순수한 꽃을 피는 것이 배달개. 그 다음에 청단심개는 청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홍단심개는 꽃의 색깔이 홍색을 띈다. 백단심개는 순수한 흰색의 꽃이 피고 가운데에 단심이 있다는 이러한 백단심개, 홍단심개, 청단심개, 배달개, 그리고 아사달개, 이렇게 5 종류로 무궁화 종류들을 구별을 해 놓으면은 무궁화에 대한 접근이 아주 쉬워지고
아주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무궁화의 꽃잎의 색깔을 가지고 구별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꽃잎의 숫자를 가지고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꽃잎의 숫자에 따라서 헛꽃이 있고 겹꽃이 있고 그리고 반겹꽃이 있고 이렇게 꽃잎의 숫자에 따라서 세 종류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헛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꽃잎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게 기본 꽃잎이죠. 무궁화 꽃잎은 꽃잎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요거 꽃잎 아니고 요 아래쪽이 사실은 통꽃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꽃뿌리 조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꽃뿌리 조각이 5개가 있는데, 기본 꽃뿌리 조각이 5개가 보통이지만은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넘어서 10개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요 겹치는 부분이 요 꽃뿌리 조각하고 요 꽃뿌리 조각이 겹치지 않고 피는 꽃, 요것을 헛꽃이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속꽃잎이 요 속에 여기 요 부분 속에 속꽃잎이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헛꽃이라고 하고, 요 헛꽃의 대표적인 것이 무궁화 처용이라고 하는 요 꽃이 바로 무궁화 처용이 헛꽃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이러한 꽃잎과 꽃잎 사이가 떨어져 있고 요 아래에 작은 꽃잎이 거의 없다. 작은 꽃잎이라고 하는 작은 꽃잎이라고 하는 꽃뿌리 조각이 거의 없을 때 이것을 헛꽃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속꽃잎이 아주 크게 발달하죠. 속꽃잎이 기본 꽃잎이 이렇게 뒤쪽에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기본 꽃잎 속에 이러한 속꽃잎이 엄청 많이 발달을 해서 가장 큰 속꽃잎이 기본 꽃잎의 크기와 같거나 기본 꽃잎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술이 태화하거나 여기에 태화하거나 이질러져 있고, 수술도 태화를 해서 꽃잎으로 변한 이러한 속꽃잎이 많이 있으면서 요 기본 꽃잎의 크기보다도 더 큰 속꽃잎이 있기도 하고, 속꽃잎의 크기가 작은 것도 많이 있는 이러한 속꽃잎의 숫자가 많은 것을 겹꽃이라고 하고, 요 무궁화 앰플리시스라고 하는 요 품종은 대표적인 겹꽃의 대표적인 꽃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겹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요거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반겹꽃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궁화가 있습니다. 이 반겹꽃이라고 하는 꽃의 대표적인 것이 무궁화 새아씨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예쁘죠. 이름도 아씨인데 새아씨다. 너무 이름 누가 잘 지었습니다. 이런 새아씨라는 이러한 반겹꽃이 피는데, 이 반겹꽃의 새아씨라고 하는 이 꽃을 보면은 속꽃잎이 10개 이상 발달을 한다. 이게 속꽃잎이 여기 세어보면은, 이렇게 속꽃잎을 세어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렇게 요 뒤에도 11, 12, 13 이렇게 몇 개의 많은 꽃잎이 속꽃잎이 있는데, 속꽃잎이 10개 이상 발달을 하지만은 암술머리가 뚜렷하게 보인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겹꽃에서는 암술머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겹꽃에서는 암술머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암술이 태화했거나 이스러져 있다. 암술이 태화했거나 이스러져서 암술이 보이지 않는 것이 겹꽃인데 반해서 반겹꽃은 암술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머리가 뚜렷하면서 속꽃잎의 크기가
기본 꽃잎의 크기의 40% 이하로 작다. 그래서 기본 꽃잎이라고 하는 꽃뿌리 조각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반해서 속꽃잎의 크기는 기본 꽃잎 크기의 40% 이하로 작고, 요 숫자가 10개 이상 작은 꽃잎이 속꽃잎이 발달을 하지만은 요 속꽃잎이 발달을 하지만은 여기에 암술무늬가 뚜렷하게 보일 때에 이것을 반겹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겹꽃이 참 예쁜데, 반겹꽃이 예쁜 이러한 꽃을 새앗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반겹꽃도 있고, 그리고 겹꽃은 분명하게 암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는, 태화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태화에서 이지러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겹꽃이고, 홑꽃에서는 암술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속꽃잎이 거의 없고, 기본 꽃잎의 숫자가 5개에서 10개 정도 되지만은 꽃잎이 서로 겹쳐지지 않을 때, 이러할 때 이것을 홑꽃이라고 해서 홑꽃과 겹꽃과 반겹꽃, 이렇게 세 종류로 무궁화 종류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궁화를 꽃잎의 색깔하고 꽃잎의 숫자로 구별을 했는데, 이번에는 꽃잎의 폭을 가지고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폭이 넓으냐, 이 꽃잎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무궁화 종류들은 또 구별을 하게 됩니다. 꽃잎의 폭이 꽃잎의 길이의 70% 이하로 좁다. 그래서 이 꽃잎의 길이보다가 꽃잎의 폭이 70% 이하로 좁을 때, 이렇게 좁을 때 이것을 A형이라고 합니다. A형이라고 구별을 하고, 이것이 바로 무궁화 안동이라고 하는, 안동지방에서 처음 발견됐다 해서 안동이라고 하는 이 꽃잎을 보면은 꽃잎의 길이에 비해서 꽃잎의 폭이 아주 70% 이하로 아주 좁아서 꽃잎과 꽃잎 사이, 그래서 꽃뿌리 조각과 꽃뿌리 조각의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 있는 상태, 요 꽃잎과 요 꽃잎이 벌어져 있는 꽃뿌리 조각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이것을 A형이라고 합니다. A형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C형을 보면은, 이것은 무궁화 새마을이라고 하는 꽃인데, 이 새마을 꽃은 꽃잎의 폭이 넓어 가지고, 이 꽃잎의 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기본 꽃잎의 길이보다가도 꽃잎의 폭이 상당히 넓지요. 이렇게 꽃잎의 폭이 넓어서 서로 요 부분에서 서로 겹치게 됩니다. 요 꽃잎의 여기 요 부분하고 이 꽃잎의 여기 요 부분하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요 꽃잎과 요 꽃잎의 서로 겹치는 부분, 이러한 꽃잎이 폭이 넓다. 그래서 꽃잎의 길이보다가도 91% 이상이다. 그래서 꽃잎의 길이보다가도 꽃잎의 폭이 91% 이상으로 꽃잎의 폭이 넓어서 꽃잎과 꽃잎 사이가 이렇게 겹친다. 이렇게 겹칠 때 이것을 C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A형은 꽃잎과 꽃잎 사이가 벌어져 있고, C형은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은데 반해서 요 B형, 요 B형은 신태양이라고 하는, 무궁화 신태양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꽃이 피는데, 요 신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A형과 C형의 중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꽃잎과 꽃잎의 폭이 꽃잎 길이의 71%에서 90%인 것. 그래서 요 길이가
길이보다가 꽃잎의 폭이 한 90%, 71%에서 91%로 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C형처럼 많이 겹치지 않을 때 이것을 B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겹치는 부분이 보통일 때는 B형이고,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을 때는 C형이고, 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을 때는 A형. 이렇게 A형과 C형과 B형, A, B, C형으로 무궁화 종류들을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